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원 물품들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북중 국경 지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집단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확인되고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도 발병해 정부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요청으로 세계보건기구 등이 마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 물자가 아직 북한에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 측은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마련한 검사 장비와 보호 장비 등이 이번 주 안에 북한에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18일 오후 BOA에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외교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물자들이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 도착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적 인도 지원 단체들이 대북 지원을 밝힌 물품들은 적외선 체온계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검사 시약, 보안경과 의료 키트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보도가 줄어 배경이 주목됩니다. 지난 1월 22일 첫 관련 기사를 시작으로 2월 초 하루 10건 안팎으로 기사가 늘다가 2월 말에는 하루 19건으로 급증했었는데 다시 2월 말을 기점으로 보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3월 들어선 하루 10건 미만으로 줄었다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은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타격으로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경도 통제했지만 내부 시도 간의 이동도 완전히 통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초소를 만들어서 중단하다 보니까 이 물가, 특히 식량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물자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75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고 3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늘어난 서울에서도 17일과 18일 이틀간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유럽 등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8명이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요양병원 등 고위험 사회복지시설 39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 추가 확진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료계에선 임계점을 넘길 경우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한두 달 내에 끝나는 단기전은 아닐 거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줄었으니까 감소되겠지 이렇게 희망을 다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닌 거죠. 한국 내 확진자가 8,500명 안팎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상태 관리를 위해 연락처 기록과 자가진단 등록 등 19일 0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의 북한 노동자 송환 관련 최종 보고서 제출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과 중국 내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중 간 최대 교역 거점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이나 선양의 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중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 노동자 송환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특히 중국 국가이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기간 외국인 비자를 2개월간 자동 연장해줬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측면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경제 자유지수가 또다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다른 나라와의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 경제 자유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 북한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17일 발표한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서 4.2점을 받아 올해도 조사 대상 가운데 최하위인 18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1975년부터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북한은 26년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올해 점수는 지난해보다 1.7점 더 낮아지면서 179위를 기록한 남미 사회주의 국가 베네수엘라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헤리티지 재단의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장은 VOA에 법치주의와 재산권법, 시장 개방, 정부 청렴도 등 12개 항목 모두에서 북한은 지난해보다 2점 가까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 수집이 어려운 북한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북한의 경제 자유가 얼마나 심각한 억압 속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y have no economic freedom whatsoever, for example, in trade freedom or investment freedom and financial freedom. I think that's a pretty easy determination to make because they essentially are closed to the world. 밀러 센터장은 또 북한의 독재 정권이 정권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제한적으로 민간 기업 활동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정책 기반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도 전 세계 경제자유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정부 대응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Many businesses are closed or working from home, certainly going to impact the economy seriously. I think likely to be reflected in the Index of Economic Freedom scores as well. 올해 조사에서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는 싱가포르가 꼽혔습니다. 지난 25년간 내내 1위 자리를 지켰던 홍콩은 한 계단 내려온 2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17위, 한국은 25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이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국제무역센터 ITC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4,486만 달러 규모로 수입했고 303만 달러치를 수출해 러시아 교역에서 4천만 달러 이상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대러 무역 규모는 지난 2018년 3,208만 달러에서 약 1,000만 달러 오르면서 30% 이상 증가했으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석유와 동식물성 유지, 곡물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러 무역 비율은 1.6%에 불과하고 중국은 대외 무역의 96%에 달해 북한의 대중국 치중 현상이 뚜렷합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위반이 아니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거듭되면서 동맹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른바 정상적 관행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의 발사 행위가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이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은 김정은과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단거리 발사 용의는 북한의 무기 역량 개선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북한에게 무기 시험과 훈련 강도를 높여도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어떤 대응도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참모들 간의 반응의 온도차가 크다면서 이런 점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한국 시각으로 19일부터 이민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국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234 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신규로 유학이나 취업, 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존 비자의 효력은 유지되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전자 여행 허가제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단기 방문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